여러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던 시대, 바로 그 지식경제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학자 맷 브리튼의 통찰을 바탕으로 거대한 AI 쓰나미가 우리의 일과 가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대체 뭘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밀레니얼 세대는 인터넷이 세상을 정의했고, Z세대는 아이폰 없이는 못 살았죠. 바로 그것처럼 AI가 지금 새로운 세대, 알파 세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기술이랑 그냥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에서 자라날 거예요. 정보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게 기본값이 되는 거죠.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오죠. 아니, 이전에도 기술 혁신은 많았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번 AI 쓰나미는 이렇게까지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파도를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정말 압도적인 사용 편의성 때문입니다. 어머니께 문자를 보낼 수 있다면 AI도 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맷 브리튼이 실제로 계속 비밀번호를 물어보시는 어머니를 위해 엄마 GPT라는 걸 만들어드렸대요. 이 작은 일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더 이상 코딩을 알아야 하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다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건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요. 바로 발전 속도입니다. 보세요. 아이폰이 새로운 버전 나오는데 18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AI는요? 7개월마다 그 성능이 2배씩 말 그대로 폭발력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AI 한번 써보고 에이 별거 아니네 라고 하는 건 진짜 2001년에 인터넷으로 동영상 버벅거리는 거 보고 넷플릭스 그거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용하기는 너무 쉽고 발전 속도는 미친 듯이 빠른 기술. 이게 그럼 우리 일자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기술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아는 겁니다. 사진작가 예를 들면 딱 와닿으실 거예요. 옛날에는 조리개 값이 어떻고 셔터 스피드가 어떻고 이런 어떻게 찍는 기술이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젠 아니에요. AI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뭘 찍을 거냐, 카메라를 어디로 향하게 할 거냐. 바로 이거죠. 방법의 가치가 거의 0에 수렴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회계사 보세요. 예전엔 세법을 달달 외우는 게 실력이었죠. 변호사는 계약서 쓰는 법을 아는 게 중요했고요. 이게 바로 전문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법론들은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냥 상품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최적의 재무 전략을 짜고 완벽한 거래를 설계하는 것, 즉 올바른 무엇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완전히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기술들은 다 쓸모 없어지는 건가? 그럼 도대체 뭘 배우고 뭘 준비해야 하지? 당연한 질문이죠. 핵심은 간단합니다. AI가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보완하는 능력에 집중하는 거예요. AI가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창의적이고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 또 데이터를 보고 그 의미를 꿰뚫어보는 능력. 바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짜 가치를 갖게 될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AI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해결하고 싶은 아주 개인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맷 브리튼이 딱 그렇게 했어요. AI를 이해하겠다고 엔지니어들한테 시킨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푸는데 AI를 직접 써본 거죠. 그가 한 걸 보세요. 진짜 간단해요. 첫째, 25년치 자기 건강 기록을 싹 다 모았어요. 둘째, 이걸 비공개 GPT에 전부 업로드했죠. 오직 자기 데이터만 학습시킨 거예요. 셋째, 아주 명확한 목표를 줬습니다.
내 유일한 임무는 날 살리는 거야. 그리고 넷째,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죠. 만약 내가 5년 안에 죽는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이 뭐야? 이거 보세요. 무슨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문제를 풀겠다는 끈기, 그리고 명확한 목표.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자기 문제로 이걸 똑같이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내 개인정보를 그렇게 다 넣어도 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브리튼의 말이 참 인상 깊어요. 최 GPT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는 위험보다 내가 무대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을 위험이 훨씬 크다. 이건 트레이드 오프, 즉 거래다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SNS에 휴가 사진 올리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효용을 얻기 위해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 이건 결국 의식적인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AI를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 그 미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게 단순히 도구를 넘어 어떻게 진화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한 90% 정도는 1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AI를 하나의 도구로 쓰는 거죠. 오늘 저녁 메뉴로 파스타 레시피 좀 알려줘 라던가 블로그 글 하나 써줘 처럼요. 그냥 물어보고 답을 얻는 아주 간단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자동화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많은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수많은 송장을 AI가 알아서 처리해주고 고객 수백 명에게 각각 다른 내용의 이메일을 자동으로 보내주는 거죠. 여러 단계를 알아서 쭉 처리해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엄청난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3단계가 옵니다. 바로 AI가 에이전트가 되는 시대죠.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단순히 정보를 주는 걸 넘어서 이제 AI가 제 스마트폰에 있는 주소록이나 지도 앱 같은 실제 도구들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연락처 찾아줘. 이게 아니라 그 친구랑 다음 주 중에 점심 약속 좀 잡아줘. 라고 말하면 AI가 알아서 연락하고 스케줄 조율하고 식당 예약까지 다 해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개인 비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어떻게 가치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식 경제가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여러분의 성공은,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문제를 풀 준비가 되셨나요?